자, 이데일리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연휴를 쉬고 왔더니 연휴에 여러 가지 빅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세 2,500선은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0.45% 하락세 725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춘절 때문에 열리지 않고 일본 시장은 일단은 0.09% 상승, 강보합권 수준 정도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딥시크, 오늘 이 딥시크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딥시크발 영향으로 AI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휴 동안 잘 쉬셨어요? 얼굴 보세요. 이게 달덩이가 걱정이 없으셨나 봐요. 딥시크발 충격이 있었어도. 부은 겁니다. 네. 미국 시장 열심히 보느라고. 걱정을 하면서 밤샘 조사를 하시다가. 네, 먹으면서 보다 보니까 금방 붙더라고요. 네. 네. 자, 주말이 아니고 연휴 사이에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연휴 사이에 딥시크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연휴가 우리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었죠. 네, 뭔가 완충작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대로 만약에 그냥 월요일 날 개장하고 신의 한 수였죠. 임시 공휴일이. 그러니까요. 네, 그거 나왔으면은 아마 더 빠졌겠죠. 더 한 마이너스 15% 20%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완충작용과 함께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할 시간들을 많이 벌어줬다. 그러니까요.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쪽으로 봤었을 때 그거 보느라고 진짜 씩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아프네요. 그래서 딥시크한 모습들로 시장은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아마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과연 이게 어떤 파장을 이끌어 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여전히 해석을 하고 또 이게 확장 국면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한다고 미국 시장도 좀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반응 해석들이 날마다 달라지니까 올라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이게 계속 출렁거리는데 이런 미국이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우리도 영향 받아서 계속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안에 AI 관련주라고 해서 주도를 했던 종목들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요. 종목들 쪽에서 그래도 아주 민감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충격에서 그 충격을 이끌고 먼저 빨리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 거기다 상대적으로는 거기서 크게 못 벗어나는 섹터가 빨리 있고 회복하는 걸 찾아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벌써 이제 국내 증시에도 약간 이제 영향을 끼치려고 하다 보니까 AI 하드웨어 쪽은 말고 소프트웨어 쪽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네이버 카카오 잘 가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건 그런 쪽이고 좀 자세한 거는 더존비지온이나 이런 종목들 이런 쪽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성격들이 살짝 달라지는 과정들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딥시크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들 그러면 앞으로 AI 투자와 관련된 쪽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걸 많이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딥시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딥시크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갑자기 나온 애플리케이션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1년 전에 작년에 7월입니다. 초반에 작년 중순 그 정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던 거죠. 그전에는 V3 버전이었고 이번에는 R1 버전이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 안에서도 성격이 약간 다른 버전으로 나온 건데 이게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썼는데 성능이 챗 GPT만큼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많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저비용 딥시크가 언론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게 약간은 이 스푸트니크 모먼트다. 옛날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주말 사이에 다 알죠, 이 정도. 예전에 미국 소련 냉전 시대에 우주 개발 경쟁을 막 할 때 소련이 갑자기 인공위성 쏘아버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인공지능에서도 중국에게 지금 추월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AI가 이제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면 AI가 더 대중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양쪽으로 좀 갈리던데 김민수 대표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IT의 뭣도 아니고 예,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예, 투자자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네.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일단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요? 네, 일단은 해석은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쪽과 함께 아까 네.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빨리 오는 AI 에이전트가 빨리 오는 예, 그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나왔던 그러니까 좀 더 좋은 AI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좀 더 가속화된 그리고 또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컴퓨팅과 함께 다가오는 AI는 네. 여전히 투자는 계속해야겠다라고 봐야 되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아까 잠깐 딥시크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중요한 게 두 가지죠. 거기서 나왔던 모델이 그러니까 훈련용이 있고 추론용이 있습니다. 훈련용 같은 경우는 벌써 V1, V2, V3까지 V3면 안철수 연구소의 그 V3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런 쪽과 함께 훈련 쪽으로는 이제 계속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추론은 이번에 처음 보여주면서 R1이라고 네. 보여주기 그렇죠. 했던 모습들이 그 훈련용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렇죠? 이 R1 버전이 문제였던 거죠. 그게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저거는 생각보다 훈련과 함께 추론으로 가기 위한 이제 모델까지 벌써 빠르게 진입했다는 점.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성과를 좀 나오기 위해서 비용들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뭐 80억, 100억도 안 되는 돈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쪽에서 이제 깜짝 놀랐던 반응인데 솔직히 그 비용 관련된 쪽의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관리하는 비용과 함께 나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 지금부터 요거 이제 R1 돌린다라고 해서 딱 나오는 비용 자체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V1, 2, 3를 해서 이렇게 실패했던 그런 것들 시행착오를 겪었던 비용은 계산이 안 된 거라고 수반되는 비용은 전혀 계산이 안 되지.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들과 그럼 거기 나와서 이제 차용해서 나왔던 이제 데이터를 막 쓸 거 아닙니까? 네네. 데이터는 어디 걸 썼느냐라고 해서 또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지금 뭐 분의 AI 거 뺏어 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이제 조사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거 빨대꽃 예. 미국 관련된 쪽들 뺏어와서. 예, 네.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반은 누가 닦아놨느냐라고 되면 미국 미국이죠. 쪽이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의 진화를 봤을 때는 그럼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오늘 네이버가 강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네. 네이버도 원래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끌어왔었다. 하이퍼 글로벌 X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그쵸. 그 정도 비용으로 될까라고 그쵸. 계속 의문만 하다 보니까 아니야라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네이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니야라고 해서 각자 이제 각자 도생으로 나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은 딥시크가 이 R1 버전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걸 보고 네. 개발자들이 네. 얘네 오픈 소스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발전시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모델이 두 개가,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구독료를 받는 것과 그렇게 이제 API를 가져가서 거기서 활용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수수료가 무지무지 쌉니다. 예, 그러니까 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뭐 문샷 AI라고 그래서 뭐 한 네, 5개 문샷. 정도가 네. 이렇게 뭐 5개 정도가 쭉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 이렇게 비슷한 모델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AI가 들어가는 하나의 또 첫 관문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쵸.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또 나와서 딥시크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오답률이 80%가 넘고 거기서 좀 거쳐야 될 관문들 그리고 특히 또 중국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질문을 하는 간에 중국스럽게 대답하는 예.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민감한 거죠. 건 대답을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게 되면 이제 써보면서 가성비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일단 구축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AI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관심은 또 어디로 돌아가겠나요? 당연히 더 학습을 하고 더 추론하는 과정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러면은 저는 뭐 중국의 AI든 뭐 미국의 AI든 이런 패권 전쟁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 네.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약간 저는 이 딥시크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네. 이 AI 판을 약간 뒤흔들고 바꿨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인식을 바꾸는 그쵸. 거죠. 네. 인식을 바꾸고 가격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도 어쨌든 미국이나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식으로 엄청난 돈이 들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사인을 주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그 비싼 칩을 네. 독점적으로 거의 팔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휘청거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엔비디아가 돈 벌던 판도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AI 같은 인프라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뭐 마켓 쉐어 거의 뭐 80% 이상 네. 차지하던 엔비디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계속 그러면 AI 비싼 칩을 써야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의문들이 그쵸.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네네. 저희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과정이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또 비교를 하는 게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메타나 아니면 뭐 아마존이나 나머지 기업들이 KPX 투자를 줄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이번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늘릴 것이다. 그쵸. 근데 여전히 기반은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우리 쪽은 무조건 이제 지난 기반은 엔비디아 쪽으로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추가적으로 추론이나 아니면 우리에 맞는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에이직 시대 쪽에서 변형시켜서 맞춤형으로. 가겠다. 근데 그쪽은 벌써 우리가 같이 손잡는 쪽은 브로드컴이다. 브로드컴. 라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주가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탄력들이 회복하는 과정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어디에 무게를 두겠느냐? 그러면 우리에 맞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를 그 가동시키기 위한 AI 에이전트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은 에이직 시대가 좀 더 다가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쪽들이 더 좀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공용칩이라고 보던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점 약간 마켓 쉐어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쵸. 나머지 쪽들이 더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변화되는 현상들이 지금은 앞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 전에까지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면 저희가 맨날 그 수익률이나 이런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엔비디아 주가가 더 가기는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학습 시장 정도까지만 해도 다 완벽하게 듣겠느냐? 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가성비가 나오는 쪽들은 물론 가성비인데 그거 말고 완벽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AGI로 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학습과 추론으로 갔었을 때 진짜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시장의 흐름들은 역시나 이게 부족한 거 아니냐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거기서 또 수요는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즉 블랙웰 시리즈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발열 문제를 못 잡아서 약간 실적이 좀 딜레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네. 이번에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상반기 정도는 그거에 대한 분위기는 약간 실적에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간정하고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주춤하다. 근데 아마 역시나 다음 시리즈, 뭐 블랙웰이나 루빈 시리즈까지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까지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으로 나가는 흐름을 봤을 때 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필요하긴 한데 이런 쪽으로 좀 다변화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네. 자리를 에이직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이직 쪽으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네. 엔비디아는 주가가 지금 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오히려 반면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로드컴이라든지 오히려 메타 같은 업체, 애플 같은 업체들은 네. 오히려 이렇게 한번 판이 뒤흔들리니까 이쪽으로는 주가가 오히려 좀 가더라고요. 그렇죠. 애플은 일단 다른 대기업들, 다른 빅테크보다 이제 오픈 AI랑 손잡고 딱 거기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또. 그렇죠. 예,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안도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또 하나 메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네. 특히 이제 그 라마 같은 경우가 LLM이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오픈 시스템 오픈화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지금 딥시커와 비슷한 쪽으로 나갔었을 때 거의 수수료 체계가 비슷하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 있고 게다가 그를 활용하면서 먼저 맛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지금 나오는 페이스북부터 인스타 그리고 또 스레드라고 그러죠.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스레드. 네. 네. 이쪽에 메타의 AI 같은 경우도 네.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벌써 우리 월간 사용자가 한 7천만 명 네, 된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쪽에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같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거고 그걸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차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하나씩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M7이 다 갔다라고 하게 네. 되면
차별화되는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AI 판이 약간 한번 뒤집혔습니다. 한번 네. 누가 흔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네. 뭐 극명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뭐 장 초반에는 10% 넘게 하락하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9%대 하락세고 네.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떨어지고 전력 설비, 전선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뭐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거겠죠.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절대적인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은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는 엔비디아 이렇게 못 올라왔는데 네. 하이닉스 당연히 떨어져야지. TSMC도 아직까지는 주가 회복력이 별로다 보니까 네. 그 과정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타격들이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같이 네. 이어진다라고 보는 건 맞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럼 하이닉스가 이 상태로 해서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끝날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쪽과 함께 에이직 시대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확장되는 국면이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이닉스가 바라보는 거는 엔비디아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외의 국면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도 HBM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딥시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레벨업 될 때마다 고성능 그리고 또 고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시장에 대한 다변화된 모습들이 나오는 AI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HBM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정도 엔비디아가 납품한 정도뿐만 아니라 네. 플러스 알파가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예약된 거는 판매가 되고 거기다 플러스 나오는 알파가 에이직 들어오게 쪽으로. 되면 에이직 쪽으로도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납품했던 것보다 단가가 더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왜냐하면 예약된 것 외에 우리 더 무리해서 돌려야 되는데 가격이 이 정도라도 받으시겠습니까? 그쵸. 콜! 조금 더 그러면 비싸게 해도 받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들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은 주가가 또 20만 원대 밑에다 보니까 에이 또 주가 왜 빠져?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그런 오해가 또 확 좀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에는 기회가 충분히 더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뭐 이 딥시크 충격 이야기 나왔어도 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에서도 더 투자할 거다. 계속 투자해서 아예 그냥 중국을 이 기회에 더 넘어버릴 거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뭐 금세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삼성전자가 이제 또 문제인데 네. 그러면은 저는 또 만약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뭐 HBM3 뭐 8단 뭐 승인 받았다는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면 네. 이런 뭐 고성능 HBM 아닌 곳에서는 그냥 이 시장을 오히려 개척해서 파는 것도 방법 아닐까?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수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네.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얘기 잠깐 그런 쪽으로 해석하다가 금방 빠졌던 네. 이유는 아니 저거 만약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제재하게 되면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사양 AI 칩도 이제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제 엔비디아가 또 빠졌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H800마저도 네. 약간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또 가성비 높은 HBM도 삼성전자는 같이 영향받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라고 또 시장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HBM3 이 8단이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를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더 다음 단계 뭐 12단 뭐 그다음에 또 HBM4 가기 위해서는 설계 바꿔라라고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 입장이거든요. 네. 네. 연휴 사이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엔비디아한테 혼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꾸중을 들었어요. 엔지니어링에 문제가 많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임원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뭔가 이 일관성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던데요. 솔직히 좀 대놓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안 든다는 얘기. 지난번에는 뭐 들었다 놨다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또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훅 들어갔다는 얘기는 좀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써주긴 하겠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 못 맞추냐, 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고 봐야 네네.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결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삼성전자가 해야 될 것들은 뭐 설계뿐만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의 과정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HBM4로 갔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또 바라봤었을 결과가 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노드 단계가 하이닉스처럼
그 D램 쪽에서 공정이 1C로 가는 ABC, 그러니까 X에서 A, B, C 이쪽으로 가는 단계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는 지금 단계에서 뭔가를 기대를 크게 한다. 아직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면은 오히려 지금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2% 빠졌고 하이닉스가 10% 빠졌다. 10%.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좀 떼어내서 하이닉스로 바꾸는 과정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있습니다. 예. 그게 좋습니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만 갖고 계시다가 네. 하이닉스까지 같이 보강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덜 간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상세가 되겠죠. 예 탄력 받게 되면 좀 나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그러면 투자의 전반적인 우리가 약간의 방향성이 바뀌었으니까 네.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는 계속 뭐 견고할 네. 거다라고 뭐 예상을 해 주셨고 그럼 그 밑에 아랫단의 소부장 쪽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저가 저사양 칩들도 충분히 사용할 이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네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HBM 관련된 장비들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향은 또 딱 보기 크네요. 그쵸. 이오테크닉스 네. 같은 경우 또 완전히 소외돼 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오히려 하이닉스 양 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한미반도체는 딱 폭을 줄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어진다고 하지만 네. 이게 솔직히 얘는 삼성 기업도 그럴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나쁘면 하겠죠. 예, 그런 과정들이 이제 믹스가 되는 과정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실적에서 나오겠죠. 그건.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장은 이분법적으로 딱 움직인다고 봐도 결론적으로는 아마 하이닉스는 시간이 걸려서 이어짐이 좀 약간 좀 충격을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역시나 HBM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장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보통 얘기하는 게 한미반도체 테크윙 네네. 뭐 그러면서 나오는 한계가 있는 좀 뭐 DI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는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도 성공했어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산화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기술력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라고 나오는 업체들이 아마 상반기 끝부터 하반기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리고 또 국산화 쪽에서 어떤 앞으로 변화를 꿈꾸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네. 오늘 뭐 명함은 좀 엇갈리지만 전략 설비. 어쨌든 AI 이야기 나오면 항상 따라서 같이 올라가던 거고. 네. 오늘 뭐 그동안 너무 쉬었다가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쪽. 네. 이쪽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AI가 더 대중화되면서 더 시장이 넓어지면서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이용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먼저 이제 반응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나온 쪽들은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시되 좀 성과를 내는 쪽,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작은 종목들, 뭐 마음 AI나 뭐 이제 이런 종목들, 네. 예, 이런 종목들은 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짧게 그런 쪽으로 그런 거. 끊어내시고 오히려 간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부터 나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더좀비 지원 같은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력 설비 관련된 쪽들도 가성비가 좋은 AI건 아니건 간에 AI는 AI입니다. 그렇죠. 전력은 돌려야 되니까. 가동되면 전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또 똑같이 인프라 쪽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서 충격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딥시크발 충격 이후에 우리 미국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 우리 시장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어느 정도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잘 선별을 해드렸으니까 대표님이 선별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